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갈라선 일론 머스크, 어떻게 보면 그 세계 최고 부자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전기 테슬라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 머스크가 이제 그 신당 창당을요 추진하고 있다. 이런 데 그 기사가 뜹니다. 뭐냐면 이제 그 이름을요, 전통적으로 미국은 공화당 하고 이제 민주당이 있잖아요. 여기 그 아메리카당 이렇게 창당을 구체화하는 이런 이제 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좋은 사이를 유지하다가 또 이게 막 비판하면서 갈등 관계 갔다가 또 이게 화해했다가 또 이게 막 감세 정책이 잘못했다고 또 비판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본인이 한번 이게 그 당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지금 현재 그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자기가 소유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라고, 옛날에 트위터 있잖아, 트위터 X, 이게 그 머스크가 소유한 이런 데 그 소셜 미디어인데 여기에 그 신당 창당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현재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시글에 머스크가 뭐라고 썼냐? 독립기념일이거든, 미국이에요. 독립기념일인데 여러분이 양당 체제에서 독립하고 싶은지 묻기에 완벽한 때다. 우리가 이게 아메리카 당을 창당해야 될까? 그러니까 독립기념일이잖아, 미국 7월. 근데 이때가 이제 그 양당 체제에서 이 독립회가 다당제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창당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글을 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국적인 후보 대신에 상원 몇 석만 건지고 한 두세 석, 그리고 이제 그 하원 한 8석에서 10석 정도 이렇게 집중 지원해가지고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지겠다는 거죠. 하원 한 10석, 상원에 그 두세 석, 이러면 그 캐스팅 보트 지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너무 평평하게 대립하니까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재 그 조사, 미국의 여론조사 봤더니요, 미국의 유권자의 40% 정도가 일론 머스크 신당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 이런 데 그 40% 이런 데 그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실제 이게 성공할까, 그대로 그 진행할까, 또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그 부만 가지고 가능한가, 이런 데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오죽하면 이제 그 머스크가 이런 이제 그 정당 창당까지 고민할까? 미국도 이게 그 양당 체제의 폐해가 심각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보면서요, 제가 왜 이거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제 이거 머스크가 이제 신당 창당 이야기하느냐?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도 이게 제가 이번에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우리나라도 이게 양당 체제거든요. 사실상은 뭐 예를 들어 조국당이나 뭐 진보당, 그다음에 개혁신당은 큰 의미가 없고 사실상 보면 우리나라도 거의 대다수 그냥 양당제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폐해도 있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기업인이 창당에 성공한 게 있었죠.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 있잖아요. 현대회장. 정주영 회장이 그래도 상당히 그 신당 만들어가지고 선전했습니다. 교섭단체. 그때 몇십 석 얻었잖아, 정주영.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하느냐면 이게 양당 체제 문제도 있지만 며칠 전에 그저께요. 그저께 그 상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버렸습니다. 상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예를 들어 이게 뭐 우리나라 주식 투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니까 뭐 제가 이게 그 노골적으로 또 비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이게 그 주가라는 게요, 지금 이재명이 되고 이제 뭐 3,000포인트 왔지만 그러나 이게 4,000, 5,000 가려면요 그냥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나라도 이게 그 혁신 기업이 그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엔비디아처럼. 근데 우리나라 풍토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상법이 가만히 보면요, 너무 이제 그 어느 한쪽으로 그 치우쳐 있어요. 특히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 배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그 문제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충실 의무를 이제 옛날에는 회사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이사가 충실 의무를 진다. 그러면 이게 줄 소송 왜 배임하느냐, 왜 의무를 어기느냐 이렇게 엄청나게 문제될 수도 있고요. 특히 국제 투기 자본들이 있죠. 국제 투기 자본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감사위원을 뭐 선거하는데 예를 들어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은 3%밖에 못한다. 그러면 사회에서 감사위원들은요, 오히려 이제 거의 대주주가 뽑을 수가 없어요. 3% 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제 투기 자본들이 한 명이라도 기업의 감사위원이 들어갔을 때 또 이게 엄청난 기업 비밀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그나마 이번에 뭐 집중 투표제나 이런 게 몇 개 빠진 거긴 한데요. 앞으로 이게 또 추가 협의를 하겠다. 지금 좌파들은 좌파대로 이게 왜 완벽하게 다 못 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기업들은 기업대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뭐 저는 이거는 그냥 자본시장법으로 두도 되거든요. 자본시장법을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코스닥이나. 그래서 이걸 기본 육법 중에 상법을 완전히 곤치가 아니면 그러면 이게 지배 구조가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실제. 이러다면 이게 또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기업인들이요. 이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 상법 외에도 여러 가지로 국회 정원, 감정, 법만 들어가 기업인들 외국가들 무조건 부르면 국회가 무조건 와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처럼 파업을 해도 노조편만 들어주는 이런 데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조는 정당이 있죠. 정의당, 진보당. 이런 데 민노총이나 노조는 정당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 기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당이 있냐? 결국 국민의힘을 믿었는데 국민의힘도 배신 때리고 상법을 합의로 통과시켜버렸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재용 신당이나 아니면 요즘 가장 정치 행보가 활발한 건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트럼프하고도 최측근이거든요. 그러게 정치에 관심도 많고 많은 행보를 보였죠. 이런 식으로 이재용 삼성회장도 많이 당했잖아요.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우리도 기업인 중심으로 정당이 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머스크 신당 창당을 상세하게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의힘이 이런데 자유파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합의해버리고 이러면 과연 기업인들이나 진짜 우리 자유파 국민들, 지지자들은 과연 국민의힘을 신뢰할 수 있냐, 믿을 수 있느냐, 이러면 새로운 또 정당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국민의힘이 이번에 상법, 이거는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합의 통과됐지만 비판적으로 봅니다.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강하게 통과된 이게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나 또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기업인들이 국민을 먹여 살리거든요. 이런데 기업인들의 제대로 된 권익, 이익을 보여줄 과연 이게 정통 보수당이 있는가? 이런데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머스크 신당 창당 이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